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명리여왕 독해 실간편 무토 보겠습니다. 미월인데요. 아직까지 여름이죠. 4월달, 5월달, 미월달은 당연히 하절기지요. 그래서 화염토조, 불은 염열해서 뜨겁고 토는 어때요? 조열하다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죠. 그래서 4월달은 입하에 들기니까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 기수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간목을 쓰면 되겠고, 5월달은 폭염이죠. 그래서 개수로도 안 되고 임수가 적격이지요. 그래서 임수를 쓰고, 미월달에는 대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때문에 이때도 기해수를 취용합니다. 물론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항상 병갑계, 병화, 간목, 계수를 선택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수가 있을 때 간목 그리고 또 이 병화가 같이 따라주면은 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이제 쪽으로 보게 되면 미월 달은 5월에서 왔죠. 4, 5, 미, 그 다음에 신월로 나아가죠. 때문에 이제 미월의 절기는 소서와 대서가 있죠. 소서가 양력 7월 5일 정도에 들어오고 대서가 7월 20일 이후에 들어오죠. 대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대서 전에와 대서 후를 보죠. 그래서 대서 이전은 이렇게 아주 5월달과 같아서 화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수가 필연적으로 용신조를 해야 되고요. 대서가 이후에 미월 사주의 대서 이후에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다. 그러면은 화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서를 기점으로 여름과 가을을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삼복생한 금수진기. 삼복더위에 대서절기를 말합니다. 땅에서 한기가 만들어져서 금수 기운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삼복생한 금수진기 미월 사주에 대서 이후생으로서 사주에 금수가 많다면은 오히려가 차갑다고 보고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검토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주는 거관유살격 이렇게 되어 있죠. 사주에 이제 사주가 강하면은 관성을 당연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관성이 혼잡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정도 있고 편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으면은 관성 혼잡으로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다는 뜻이고, 또 남자는 그죠? 하나의 직책에 또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해소하고 하나를 남긴다. 그래서 그 관, 유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을 보내고 살을 남긴다는 뜻이고요. 그 살, 유, 관은 살을 보내고 관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이제 갈것자예요. 보낸데 어떻게 보내느냐. 보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거와 합거가 있습니다. 충거는 당연히 충해서 제가 한다는 뜻이고, 합거는 합으로 묶어서 제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미월에 무토가 지지에 토국을 이루어서 강하죠. 그런데 관이 갑인 이렇게 편관도 있고 또 이렇게 정관도 있습니다. 마침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경관상관으로 해서 을신충해서 충거를 했죠. 그래서 관을 보내고 그 관 살을 남겼다. 유살로서 사주가 맑아진 거죠. 왜 맑아지느냐 그러면은 을목, 간목 이렇게 혼관, 관이 혼잡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일관을 남겼기 때문에 시상, 편관,
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위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사주가 오히려가 좋아졌다. 보낼 건 보내고 남길 걸 남기면은 귀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이 미월 달에 늦여름이죠. 딱딱한 이런 땅, 미중정화, 또 인중병화, 술중정화 이런 식으로 사주가 많이 조열을 하죠. 특히나 이제 이런 사주가 7월 5일 소서절기에서 7월 20일 대서절기 사이에 태어났다면은 거의 오월로가 같기 때문에 더욱더 땅이 사막토에 가깝겠죠. 뿐만 아니고 땅에 유금도 있으니까, 자갈밭도 있으니까 목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친 땅을, 특히 그것이 또 무토란 말이에요. 무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술이죠. 그래서 무토에 이렇게 땅을 소토해주고 또 땅의 생명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토끼풀가 되겠어요? 진달래, 할미꽃, 코스모스가 뭘 하겠어요? 따라서 간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은 뚫는다, 박는다, 그죠? 이런 식의 당연히 간목을 여기서는 편관이지만 비록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 간목을 정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편관이 비록 편이지만 정관인 을목보다도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간희기라고 합니다. 십간의 희신, 즉 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무토는 병갑계, 병화, 간목, 계수를 적절하게 사주에 조합해서 쓴다. 무토산에 태양이 뜨고, 그죠? 그 다음에 계수가 촉촉하게 땅을 윤습하게 해서 결국에는 뭘 한다? 가색으로서 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무토에 을목이 있다 그러는 건 이건 에델바이스예요. 토끼풀. 산의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비록 염렬한 계절이지만은 시에 갑인으로서 강력한 녹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을 두고 있죠. 관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운에서 강력하게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년 10수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상관이 괜히 간목을 건드리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상관성이 잡초만 제거하고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수운이 왔을 때 또 유금이 어떤 금의 수의 수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 같은 게 오게 되면 갖다나 더운데 오미 화국에 또 인옷을 화국을 맺기 때문에 이때는 가뭄이 극심하겠죠. 이런 걸 오면 안 된다. 이거 볼까요? 무일주가 미월에 토왕절에 태어나서 자하에 술토 비겁이 있고 아주 신앙하다. 을목정관은 을신충해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시상에 간목 7살이 녹을 가지고 있어서 거관유살격 신앙사랑이 되었다. 조년에 일찍이 개운 좋았고 군부 출신. 왜 군부 출신이었어요? 일단은 남자 사주니까 개강에 미가 급제죠. 그죠? 급제인데 급제가 꼭 무호는 아니더라도 양인에 대한 준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개강양인 강력하죠. 여기다가 간목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관살을 가지고 있죠. 뭐 때문에 양인 편관에 준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편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도 무관에 가깝죠. 때문에 이 사람은 군부로 출신을 했다. 임진대운부터 당연히 발전하겠죠. 관성이 유력해서 진출하고 경운이 오게 되면 묘는 목에 뿔을 만나서 좋지만 묘충이 있네요. 하지만 신금이 묘에 절지로 와서 험이 없고 경금이 와서 내 용신이 되는 간목을 벌채하면은 좋지 않죠. 그런데 경금이 어떻게 왔어요? 절지로 왔죠. 그래서 경금이 가장 약한 절지로 왔기 때문에 항상 대운의 흐름은 천간 5년, 지지 5년으로 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인 같으면 경이 5년 중심으로 지배하고 인이 5년 지배한다. 하지만
계두절각을 본다. 천간이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가 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운은 어디서 뽑습니까? 월지에서 뽑기 때문에 대운은 절기와 같다. 대운은 기해절과 같다. 대운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지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거의 20, 30%의 경금과 7, 80%의 임목의 기운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금이 비록 왔지만은 절로서 절각으로 왔기 때문에 금으로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앞에서도 을경합 이런 식으로 합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편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가 목에 와서 이때도 내가 장관으로 자리하며 인운도 길하고 말년도 왕성하다. 사축으로 왔으니까요. 좌하에 비겁이 있어서 재혼은 하였으나 대격의 대체로 사소한 흠은 흉으로 보지 않는다. 재혼하는 것과 내 사주의 성패와는 무관하죠. 재혼은 육친에 대한 부분이고요. 육친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성패는 내 사주의 성공과 실패, 되나 안 되나, 그죠? 그리고 용희신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격국의 성격과 패격과 관련이 있죠. 때문에 이제 육친의 관계는 덕실의 관념이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관한 부분들은 성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 재혼하고도 잘 되는 사람 있고, 또 남편 죽고 보험금 타서 부자 되는 사람 있고, 또 이혼하고 나서 또 뭐 아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용순이 왔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또 이 사주는 미월에 역시 무토인데요. 앞에 사주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무진경항의 김이 급제가 있고 천간에는 토밖에 없죠. 천전일기. 천간에 오로지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 천전일기 이런 식으로 사주가 무지막지하게 강하네요. 진중 개수도 말라버리고 인중 간목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살약격, 그래서 사리직금 인중간목 이게 하나가 있는데 과연 소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행인 것은 오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오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인호 화국으로 해서 쓸 수가 없을 텐데, 오화가 멀리 있어서 인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진토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의 습기를 인목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 사주가 7월 20일 대서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땅에서 어느 정도 금수 한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덥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초년에 이제 이렇게 경신이 왔을 때 어떤지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격에 대한 암시가 있더라도 일단 지지에 유력한 글자가 있으면 일단 내격으로 봐요. 내격으로 보고 내격으로서 운이 맞지 않고, 그죠? 또 어긋난다 그러면 그때 종격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적성수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종격으로 몰고 가서 무리가 있다. 종격은 5%에서 많으면은 뭐 7,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95% 사주를 봐야 되지, 공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종격 공부에 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나 이 사주가 신왕살약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제자 약살이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수운에 수생목 하니까, 그죠? 약한 살을 재성이 살렸죠. 그래서 수운에 이렇게 좋을 것이고, 앞에 금운에는 내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피해가 많을 것이다. 무일주가 6월 토황질에 태어나서 간지에 토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연지에 인목이 하나 있는데, 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합국이 되면 인목이 무력해지고 천간에 토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무토가 양간이라도 전환격에 인목이 병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리가 이 사주는 토를 따라가는 전왕격, 오로지 일기를 따라가는, 그죠? 가색, 토의 기운을 따라가는 가색격으로 보고 화토, 금을 용신으로 보고 목을 병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전왕격이죠.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운 딱 돼가지고 인신충 때니까 이때 내가 그죠 허벅지가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되고 내가 아주 낙상을 당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가 내가 운이 안 좋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떻게 인목을 용신으로 다시 본다 이런 이야기죠. 즉 종격이 아니고 내격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격으로 보는 견지해라 관법을. 사오미 묘미 월지에 4월달 5월달 미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묘나 미가 있으면은 급각살이 되어서 아이들은 소아마비 수족 이상 낙상 어른들은 그죠 어른들은 또 산후통 또는 뭐 그죠 뭐 등산 가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거 이런 골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죠. 뿐만 아니고 인신충이 되는 게 금목 상징이잖아요. 강력한 금이 관여지동으로 와서 목을 쳐버리니까 목이 날아가겠죠. 목은 뭔지 아세요? 목은 사람이 있으면 수족이에요. 팔다리 이것이 이제 나무의 가지처럼 뻗어 있으니까 금목 상징이 되게 되면 수족 이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구가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총명해서 기술자로서 임수운부터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계수운도 아주 성공했다. 임계 이렇게 해 좋았다. 임목이 토를 소토하는 용신임을 여기서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격 여부가 헷갈리거든 운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를 보고 판단을 하라. 이렇게 이제 탐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북방운에 연속해서 회사축 좋았고 축토가 오게 되면 안 좋은데 역시 위에서 누르고 오고 축이 와서 축축하게 왔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올목이 위에서 궤도가 되어 가지고 흠이 없었다. 이런 사주에서는 이제 그 계수가 이렇게 진토 안에 숨어 있어 가지고 다행이에요. 이런 계수가 만약에 티 나와 가지고 이렇게 천간에 있다 그러면 무게합 뭐 또는 기계충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길신태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비겁이 천간에 군급으로 난립되어 있을 때는 계수 재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인 게 다행이었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미월달에 무토사주 2개를 공부했습니다. 많이 조열하죠. 다행스럽게 운에서 또 소외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